근데 그러면 그렇게 시험 대비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11월 달 뒤부터 이제 여기 남아있는 거 신나게 12월 말까지 다 끝내주는 거죠. 신나게. 자, 그럼 이제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로 한번 가서요. 2단원 들어갑니다. 2단원에 여기 앞에 있는 거 간단하게 한번 봐주세요. 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하고 뭐 합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에 있는 거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여기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 통과에서 배웠던 거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이야. 통과에서 배웠던 거. 그럼 첫 번째 갑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를 띠는 입자로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어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양이온을 형성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가 무엇입니까? 양이온이죠. 마그네슘은 전자를 몇 개 잃는다? 2개 있습니다. 양이온이고 전자를 2개 잃어요. 옥텟 상태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원자가 전자를 얻어 음전하를 띠는 아이는 음이온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플로린 같은 경우는 전자를 1개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자, 그럼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형성하여 무엇이 되려고 합니까?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요. 18쪽. 18쪽이 비활성 기체이고 매우 안정해요. 그래서 무슨 상태가 되는 걸 원한다? 옥텟. 옥텟 상태가 되는 걸 원합니다. 헬륨을 제외합니다. 헬륨을 제외해요. 헬륨은 2개예요. 체외각 전자가 2개이면서 나머지는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얘들은 전부 다 8개. 그래서 옥텟 상태가 되는 18쪽 원소처럼 안정해지려고 화학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럼 화학결합의 정의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오늘도 똑같아요. 뭐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입니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결합이 나오는데 금속 원소의 원자,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된 다음에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염소한테 전자를 주고 염소는 전자를 받으면서 염화 나트륨이라는 이온결합이 형성되고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는 겁니다.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으로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공유결합이 형성됩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는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에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볼 것입니까? 3가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공유결합, 그 다음에 이온결합, 그 다음 하나 더 추가한다면 금속결합. 이렇게 볼게요. 그럼 통과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에 굵은 거 들어가서 보는데 통과에서 배운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물어볼게요. 공유결합은 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뭐 사이에서?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은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사이에 나도 전자를 내놓고 너도 전자를 내는데 이때 전자가 무슨 전자다? 원자가 전자. 이때 전자가 뭐다? 원자가 전자예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체외각 전자 중에서도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자,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이 무엇에 원자가 전자에 있는 무엇을 공유한다?
전자쌍을 뭐합니까? 공유해요. 자, 그럼 이 전자쌍을 공유할 때 무엇에 의해서 공유합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공유결합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분자라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가 분자입니다. 분자이면서 이 공유결합은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공유결합이에요.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온결합은요? 금속과 비금속이에요. 금비예요. 금속과 비금속으로 무엇을 합니까? 전자를 주고받습니다. 전자를 주고받아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게 이온결합이고, 이온결합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뭐예요? 입체 구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온결정 또는 이온성 고체라고 합니다. 이온결정 또는 이온성 고체라고 불러줘요. 얘도 금속의 뭐와 양이온과 비금속의 뭐 사이에? 음이온 사이에 무엇에 의한 결합이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입니다. 자, 이제 금속결합 가요. 금속결합은 하나의 원소 안에서, 그러니까 철이면 철, 구리면 구리, 은이면 은, 하나의 금속 원소 안에서 원소 안에서요. 그럼 금이라는 하나의 금속 원소 안에서 양이온과 무엇이 나온다? 자유전자가 나와요. 그럼 이게 금속이야. 자, 이게 금속이라고 보세요. 그럼 이 금속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이온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뭐가? 고정된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고 이 양이온에서 1가 양이온이 되면 자유전자가 1개 떨어져 나오고, 2가 양이온이 되면 자유전자가 2개 떨어져 나오고, 3가 양이온이 되면 자유전자가 3개 떨어져 나오는데, 보통 여기에서 자유전자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하나씩. 자, 이렇게 자유전자가 떨어져 나오면 이 자유전자가 아주 자유롭게, 말 그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뭐라는 걸 연결을 시켜요. 이 자유전자. 얘가 금속을 가늘고 길게 뽑을 수도 있고 얇고 넓게 펼 수도 있고 금속의 모양을 변형했을 때 금속이 끊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금속 안에서 누구하고? 양이온과 누가 결합한다? 자유전자가 결합합니다. 이거는 물리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면서 할 거예요.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뭐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입니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유결합, 이온결합은 통과해서 배웠고, 화원에서 살짝 추가되는 금속결합은 하나의 금속 안에서 고정되어 있는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 금속결합이고, 이 금속의 모든 특징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자유전자. 금속이 광택을 띠는 것, 금속이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것, 금속이 열을 잘 전달시키는 것, 금속을 얇게 펼 수 있고 가늘고 길게 뽑을 수 있는 것, 모든 특징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납니다. 요렇게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배우는 화학결합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웁니까? 한번 물어봐요. 자,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뭐니?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런 화학결합이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뭐해지기 위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 화학결합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뭐해지기 위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안정해지려면 뭐 합니까? 하고 물으면 바로 원자과 전자가 뭐 합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비활성 기체처럼 돼야 돼요. 그러면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한다는 것, 이 안정해지는 게 뭐처럼 안정해지려고?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의 18조. 비활성 기체처럼 뭐 합니까? 옥텟 규칙. 옥텟 상태를 뭐 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럼 누구? 헬륨을 제외하고 원자과 전자 수가 누구를 제외하고? 헬륨하고 같아지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원자과 전자 수가 뭐가 되게끔? 0이 되게끔. 0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학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결합은 안정해지려고 하니까 에너지를 뭐 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화학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고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공유결합이 나와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가서 여러분하고 공유결합 볼게요. 공유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로 나오는 게 물이에요. 물이 가장 대표적인 공유결합입니다. 그럼 이제 H2O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CO2가 있어요. CO2가 있습니다. H2O가 있고 CO2가 있고 그 다음 공유결합에서 여러분이 본 사이아나수소가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있는 것 중에서 일단은 물부터 먼저 할게요. 물은 족과 주기를 여러분한테 좀 외우라 했어요. 1족이 있고 2족이 있고 13족이 있고 14족이 있고 15족, 16족, 17족, 18족이 있어요. 그리고 1주기가 있고 2주기가 있고 3주기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3주기까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네모 상자 좀 외워주세요. 그럼 여기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금속,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대충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갑니다. 산소. 얘는 산소족이에요. 산소족인데 2주기 8번 원소예요. 그럼 이제 갑니다. 양성자 수가 8개 있어요. 8개 있으면서 2주기예요. 주기는 전자껍질 수야. 전자껍질이 2개 있습니다. 통과해서 배웠어요. 약속. 첫 번째 전자껍질의 전자는 최대 2개 들어가요. 두 번째 전자껍질부터 7번째 전자껍질까지 전자는 최대 8개 들어가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럼 얘는 몇 개 있는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 8개를 가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2개가 부족해. 그런데 누가 왔다?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수소가 와요. 자,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수소가 옵니다. 수소가 와서 너 하나, 나 하나. 전자를 뭐 하자? 공유하자. 나도 하나 내놓고 너도 하나 내놓고. 그래서 공유를 하면서 나는 전자 2개가 있으니까 뭐처럼 안정해지고 나는 헬륨처럼 안정해지고 너는 산소 너는 네온처럼 안정해지면서 우리는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뭘 하자? 공유결합을 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를 한번 볼게요. 이산화탄소는 14족 2주기 6번 원소야. 그럼 이제 탄소 갑니다. 탄소는 6번 원소이면서 2주기야. 2주기야. 그 다음 산소도 2주기야. 8번 원소이면서 양성자수 8개 있으면서 전자 껍질 2개 있어. 2주기야. 그럼 여기에 이산화탄소 여기에 8번 옵니다. 산소 전자 껍질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있어. 2개 있으면 탄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전자 껍질 2개야. 얘도 첫 번째는 2개야. 무조건 첫 번째 전자 껍질 2개야.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들어갑니까? 4개 들어가. 하나, 둘 들어가. 여기도 하나, 둘 들어가. 그런데 산소는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 2개 필요해. 얘는 4개 필요해. 그럼 나도 2개 내놓고 너도 2개 내놓는 거야. 마주보는 너랑 나랑 전자를 2개씩 내놓아서 공유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몇 쌍입니까? 이제 여러분 갑니다.
얘는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에요? 단일 결합이 두 개가 있고 공유전자쌍 너랑 나랑 공유하는 공유전자쌍이 두 개 있고 비공유전자쌍 원자과 전자예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서 화학결합에 참여 안 하는 원자과 전자가 비공유전자쌍이야. 원자과 전자가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물.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를 물어. 이산화탄소는요, 뭐예요? 나 두 개, 너 두 개, 나 두 개, 너 두 개. 얘는 단일결합이었어. 단일결합이었어. 얘는 나랑 너랑 이중결합이야. 그럼 얘는요, 이중결합. 이중결합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어요. 똑같이 두 개예요. 단일결합 두 개, 이중결합 두 개. 똑같이 두 개인데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그럼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입니까? 비공유전자쌍은 원자과 전자에서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에서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가 비공유전자쌍이에요. 4개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X, Y2라는 아이가 있고 또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X2Z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X, Y, Z는 여기에서 나왔을 때 1주기와 X, Y, Z는 1주기와 2주기의 임의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임의의 원소입니다. 나오면서 공유전자쌍이 두 개, 비공유전자쌍이 두 개 있는 X, Y2가 있고 공유전자쌍 4개, 비공유전자쌍이 4개 있는 X2Z가 있습니다. 얘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풀어서 알려줘요. 알려준데 거꾸로 이제 여러분이 알아내는 걸 따지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온다 하는 거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요거 주기율표 틈틈이 적어가면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제 공유결합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사이하나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는 1번이야. 1번이야. 그럼 플러스를 양성자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다 써도 되고 뒤에다 써도 돼요. 양성자가 하나 있습니다. 양성자가 하나 있고 1주기야. 그 다음 탄소는요. 양성자가 6개 있으면서 2주기야. 2주기야. 질소는 양성자가 7개 있으면서 2주기야.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얘는 1주기야. 얘는 14주기야. 얘는 15주기야. 주기율표의 1의 자리수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이자 무엇입니까? 원자가 전자야. 그럼 얘는 전자가 하나 있어. 얘는 안쪽에는 이미 2개 있고 바깥쪽에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어. 4개 있어요. 그다음 얘 안쪽에 2개 있고 바깥쪽에 몇 개 있으니까 5개 있어. 그러면 얘는 헬륨처럼 안정해져야 돼. 헬륨처럼 안정해져야 되고 얘하고 얘는 네온처럼 안정해져야 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그럼 얘는 지금 4개가 더 필요해. 그럼 여기다 1개 가고 요게 몇 가요? 3개 와야 돼. 그럼 얘는 여기 2개 있고 여기 3개 와요. 그러면 8개, 2개. 아, 나는 2개를 가지면서 뭐처럼 안정해진다?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고 너는 8개를 가지면서 네온처럼 안정해지고 너도 8개를 가지면서 네온처럼 안정해지는구나. 따라서 얘는 단일 결합 1개에 3중결합이 몇 개 있다? 3중결합이 1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은요 몇 개 있습니까? 공유전자쌍은 4개 있어요.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비공유전자쌍은 가장 마지막 원자과 전자에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 1개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따지는 게 통과에서 했던 겁니다. 됐죠? 그럼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공유결합과 이용결합 또
결국은 뭐다? 화학결합에서 전자가 이동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해요. 전자가 이동해서 결합합니다. 요게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공유결합 조금 더 자세히 하면서 한 번 더 나올 거고 통과에서 배웠는 거 I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우리는 공유결합의 대표 물하고 이온결합의 대표 염화 나트륨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화학적 성질에서 물의 전기분해가 나와요. 분해가 나옵니다. 자, 근데 물의 전기분해가 나오는데 이때 물은 순수한 물 증류수예요. 증류수. 순수한 물 증류수는 전류가 안 흘러요. 비전해질이에요. 비전해질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넣어줍니까? 황산 나트륨과 같은 누구를 넣어준다? 전해질을 넣어줘요. 전해질은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전해질을 넣어서 실험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알고 있는 식에서 가요. 무수히 많은 물이 들어있어요. 무수히 많은 물이 들어있는 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해 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극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봐요.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으니까 무엇이 됩니까? 하고 물으면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통과에서 배운 산화 환원 반응에서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뭐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일어나니? 통과에서 배운 것 같게요. 산화와 환원을 이용해요. 여기에서는 전자예요. 전기적 성질이니까 산화는 전자를 뭐 하면 돼요? 잃으면 돼요. 환원은 전자를 뭐 하면 돼요? 얻으면 돼요.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얻는 산화 환원 반응에서 일어나는데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봐요.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줍니다. 자,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고 물으면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해요. 산소 기체가 발생해요.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O2가 빠져요. O2가 빠집니다. 그러면 4개의 수소만 남아요? 4개의 수소 이온이 남으면서 전자를 내놓습니다. 몇 개를 내놓는다? 4개의 전자를 내놓아요. 전자 4개를 내놓아요. 자, 전자를 4개 내놓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전자 4개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를 4개 내놓습니다. 그럼 이 남은 전자가 이동을 해요. 전자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 전자를 받아야 돼요. 전자 4개를 마이너스 극에서 받아요. 받아서 무엇이 나옵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럼 누가요? 물 내분자가. 물이 산소 기체가 되면서 내놓은 전자 4개를 받아요. 받아서 무엇이 됩니까? 수산화 이온과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내놓으니까 뭐가 일어났다? 산화가 일어났어요. 전자를 내놓았어요. 전자를 내놓았습니다. 전자를 뭐 했어요? 잃었습니다. 자, 얘는요. 4개의 물 분자가 전자를 받았어요. 전자를 얻었어요. 환원되었어요.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 분자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순수한 물 비전해진 물은 전류를 흘려줍니다. 전해질을 넣어서 흘려주면 물 분자가 이온이 되면서 산소 기체가 나오고 전자를 내놓습니다. 전자를 내놓고 또 물 분자가 내놓은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물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 반응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여기에서 4개 만들어지는 물 사라져요. 4H 플러스와 4OH하고 4개의 물 분자하고 사라집니다. 반응물, 생성물, 전자 내놓고 얻는 거 사라져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두 분자의 물이
전류를 흘려주면 무엇이 됩니까? 하고 물으면 두 분자의 수소기체와 한 분자의 산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요거를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원래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분자 안도 뭐합니까?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전자가 관여합니다. 요거를 알려주는 게 화학입니다. 됐죠? 그래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산소기체는 다른 물질하고 반응했을 때 잘 타게 도와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줍니다. 산소기체의 성질은 뭐다? 조연성. 남이 잘 타게 도와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수소기체는요, 스스로 폭발하면서 잘 타요. 그래서 수소기체는 가연성.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산화가 일어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환원이 일어납니다.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 산화환원이 일어날 때 물이라는 녀석도 전자가 관여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분해가 되고 전자를 얻어서 분해가 되고 새로운 물질이 결합이 되면서 생성됩니다. 하고 봐주시면서 수소와 산소의 여이계자 개수비가 분자수비고 분자수비가 기체와 기체니까 부피비야. 그래서 수소기체 두 부피가 발생할 때 산소기체는 한 부피가 나옵니다. 기체와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비가 나와줍니다. 몇 대 몇이라고요? 부피비는 수소기체 두 부피 나올 때 산소기체 한 부피 나옵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끝이야. 됐죠? 배웠던 거 끝입니다. 요게 다예요.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온결정 가요. 이온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건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염화 나트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물의 전기 분해에도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해. 요거 화학식 요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온결합의 대표적인 염화 나트륨으로 갑니다. NaCl이에요. 자, 그럼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통과해서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해요. 이온결합 물질은 여러 개의 이온이 입체적 구조를 이루는데 우리는 이온의 개수비로 나타냅니다.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의 개수비로 나타내는데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쓰고 읽을 때는 음이온 먼저 읽고 양이온 나중에 읽어줍니다. 하고 보시면서 나트륨과 염소가 있어요. 그럼 이 염화나트륨을 뭐 합니까? 801도씨까지 가열을 해줘요. 그럼 얘의 녹는 점이야. 녹는 점. 염화나트륨 고체를 내가 801도씨까지 가열을 해주면 얘가 무엇이 됩니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나와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나오는데 이 염화나트륨 몇 분자? 두 분자가 뭐합니까? 소금이 분자로 되어 있으니까 했으면 나트륨 이온과 무엇이 나와요? 염화 이온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녹는 점까지 가열해서 녹여서 이렇게 용융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염화 나트륨을 뭐 합니까? 가열을 해줍니다. 녹는 점. 몇 도씨까지? 약 801도씨까지. 801도씨까지 가열하면 용융이 돼요. 용융. 수용액이 아니에요. 용융이 됩니다. 나트륨과 염화이온으로 용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용융이 되어 있는 상태에 무엇을 흘려준다? 전류를 흘려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플러스극 갑니다.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 것은 얘예요. 염화이온. 염화이온이 가요. 그러면 두 분자의 염화이온이 플러스극으로 갑니다. 얘 무슨 상태? 액체 상태예요. 액체. 수용액이 아니에요. 액체 상태인 염화이온이 마이너스극으로 가서 염소기체가 돼요. 염소기체가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놓습니다. 자, 그럼 얘는 무슨 기체가 발생해요? 황록색의 기체가 발생해요.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극으로 가요. 마이너스극으로는 누가 갑니까? 나트륨. 나트륨 액체가 이동을 해요. 나트륨 액체가 이동을 합니다. 자, 용융 상태에 갔으니까 액체 상태로 나트륨이 이동을 하면 여기에서 전자 두 개를 받아요. 전자 두 개를 받아서
나트륨 무엇이 됩니까? 고체입니다 라고 써주는데 일반적으로 녹아 있으니까 액체일 확률이 큰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일어날 때 누가 된다고요? 소금을 801도씨까지 가열해서 녹여요. 녹였을 때는 수용액이 아니고 뭐가 된다? 용융, 녹아서 액체가 된 거야. 염화 이온 액체, 나트륨 이온 액체 상태가 된 거야. 고체가 액체로 융해가 일어난 거야. 융해 상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일어날 때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합니다. 공유결합에서도 전자가 관여하고 이온결합에서도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해요. 그래서 반응식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어봅니다. 자, 염화 나트륨 고체가 무엇이 됩니까? 염소 기체와 나트륨 금속이 되어줍니다. 이거야. 요렇게 나올 때 무엇이 관여합니까? 전자가 관여합니다. 그리고 전자를 내놓았으니까 산화예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반원입니다. 그럼 이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서 요렇게 물어봅니다. 자, 물에서 염화나트륨에서 자, 물과 염화나트륨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물은요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해요. 산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럼 염화나트륨은요 플러스 극에서 염소 기체가 발생해요. 염소 기체가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물과 여기에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하고 보면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금속 나트륨이 나옵니다. 석출됩니다. 금속이 나옵니다. 아래로 이렇게 해주시면 화살표.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서 물과 염화나트륨의 플러스 극의 공통점은 둘 다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제 이렇게 묶어서 물어봐.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은 수소 기체가 발생하지만 염화나트륨은 마이너스 극에서 금속 나트륨이 얻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이 끝이에요. 얘는 별거 없어요. 이게 다야.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게 관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결합과 이온결합도 분석해서 보니까 전자를 잃고 얻으면서 일어나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면서 이런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18쪽 비활성 기체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풀 수 있으니까. 요게 다예요. 됐죠? 그럼 내용 별거 없어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보십시오. 62쪽 마무리 들어갈게요. 자, 62쪽 보시면 물은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염화나트륨은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화학결합의 세기 이런 거 다 뺐어요. 그래서 내용이 쉬워졌어요. 물의 전기분해.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비전해질. 꼭 알아주세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증류수이기 때문에 비전해질. 황산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녹여서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전해질은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물질.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있으면 돼요.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기체가 발생하는가 헷갈리면 여러분 공부했는 게 수소이온이죠. 양이온이니까 뭐다? 마이너스 극이겠구나. 마이너스 극이 있구나. 산화이온이죠.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이겠구나. 플러스 극이겠구나. 나트륨 이온이죠. 마이너스 극이겠구나.
염화 이온이죠? 아, 플러스 흑이겠구나. 배웠던 거 이렇게 이해하세요. 됐죠? 되겠어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문제 푸실 때 훨씬 쉬워요. 알겠죠? 내가 배웠던 건 수소이온, 산화이온. 수소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산화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나트륨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금속, 나트륨. 염화이온이니까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에서 염소기체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 염화나트륨의 용융액입니다. 801도씨 녹는 전까지 가열을 했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무엇이요? 나트륨. 플러스 극에서 무엇입니까? 염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유결합, 이온결합 분석을 해봤더니 전자가 관여하더라. 그게 바로 전기적 성질입니다. 누가 관여하더라? 전자가 관여하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다른 학원 4시 10분에 이 가지고 그래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서 풀어 오셔도 됩니다. 오늘 일찍 가야 돼? 네, 모방이야? 네, 도망 있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확인할게요. 이거 확인하고 바로 가세요. 1번.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됩니다.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는 비금속이죠. 비금속으로 고쳐주시고 X. 그다음 물 분자 한 개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전자를 주고받아 아니요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지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X.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공유 결합입니다. O. 그래서 1번은 XXO입니다. 2번. 물을 전기 분해하면 물에 황산 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조금 녹인 뒤에 전류를 흘려주면 물이 전기 분해합니다. 전기 분해 장치에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수소기체 대 산소기체 부피비는 2대 1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염화나트륨의 입자 모형이에요. 고체 상태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 전자를 못 이동하지만 801도씨까지 가열해서 녹는 점에 도달해서 용융 상태가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따라서 가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가는 없어요. 나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얘만 있어요. 그래서 1번은 X. 2번 나를 전류를 흘려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금속 나트륨이 생깁니다. 맞고요. 나를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 기체, 염소 기체가 발생하죠. O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염화 나트륨의 용융액의 전기 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은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나트륨 금속이 나와줘요. 나트륨 금속이 나와주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염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의 용융액의 전기분해 반응식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주세요. 염화나트륨이라는 고체를 녹여서 내가 뭐로 바뀌었어요? 용융. 그럼 용융이니까 액체로 만들면 나트륨 이온 액체와 그 다음에 염소 무엇이 됩니까?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내 주십시오 했으니까 화학 반응식은 나트륨 2분자하고 염소 기체 1분자가 생깁니다. 액체 용융액이라서 용융액이라서 액체라고 써주세요. 수용액도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면 돼요. 자,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금속결합의 고체 상태일 때, 액체 상태일 때, 수용액 상태일 때.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일 때 전류는 어떻습니까? 전기 전도성을 물어봐요. 자, 전기 전도성을 OX로 나타냈다고 할게요. 전기 전도성이 있으면 O, 없으면 X. 공유결합은 X, X, X 하시면 돼요. 공유결합은 X, X, X예요. 예외는 있어요. 이온결합은 X, O, O예요. 금속결합은 O예요. 그리고 금속결합은 액체나 수용액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얘들은. 그쵸? 그러면 금속이 자유전자가 있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가? 대체로 이렇게 나와요.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전기전도성을 비교하면 대체로 전기전도성을 비교하면 공유결합은 전기전도성이 없고 이온결합은 액체와 수용액에서 있고 금속결합은 고체에서 있고 금속의 액체나 수용액이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죠? 수고하셨습니다.